우선 추론의 종류를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추론들의 관계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텍스트를 오랜 시간 찾아봤는데 적당한 텍스트를 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텍스트에 따라서 하는 말들이 다 달라서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소식으로 정리를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은유가 있는데 이것은 조지 레이코프와 마크 존슨의 삶으로서의 은유를 따라서 우리의 사고가 은유의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장 기초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은유는 추론이 아닙니다. 그냥 빗대서 이해할 뿐이죠. 그리고 모든 개념 이해는 은유에 기반하고 그렇게 개념이 서야 추론을 하던가 말던가 하니까요. 가장 은유가 기초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오늘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살펴볼 연역, 귀납, 귀추 추론이 존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텍스트에서는 유추를 귀납의 일종으로 보기도 하고요. 또 찰스 퍼스 같은 경우에는 유추를 귀납과 귀추가 결합된 형태로 이해를 했습니다. 귀추가 제3의 추론으로 제시가 된 것은 최근에 와서이고 그전에는 그런 분류가 없었기 때문에 유추가 귀납으로 분류된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유추에는 도약의 성격과 가설 설정의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귀추의 일종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추라는 것이 A와 B가 1, 2, 3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을 때 A에게 4의 특성이 있으면 B에게도 4의 특성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자체가 일종의 도약이고 가설 설정이다. 그래서 이 자체로 귀추적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귀추에는 유추적 귀추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구조적 방식으로 귀추를 하는 방식도 있고 아닌 방식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추를 좀 더 확장 적용하여 인간 사고의 본질이 유추라고 주장하는 더글라스 호프스테터가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칼 프리스턴이나 앤디 클락 등이 밀고 있는 예측 코딩의 관점에서는 귀추와 베이즈 추론이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연결주의나 딥러닝은 귀납의 방식에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주의의 한계를 고찰하는 방식이 바로 귀추를 끌고 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내용을 다루는 에릭 라르손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연역은 형식적 타당성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확실한 지식을 다루는 추론 방식입니다. 하지만 연역 추론은 지식의 참 거짓 여부는 판단하지 않으며 경험적인 방식으로 지식을 확장해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로부터 획득할 수 있는 인과 정보 및 관련성 정보를 연역 추론 자체적으로는 확보할 수 없으며 따라서 하나마나한 이야기들, 의미 없는 이야기들만 형식적으로 생산할 수도 있겠습니다. 에릭 라르손이 들고 있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가 오면 돼지가 난다. 그리고 비가 온다. 그러므로 돼지가 난다. 이는 연역 추론의 관점에서 타당한 논증입니다. 하지만 또한 현실에서는 의미 없는 논증이기도 합니다. 연역 추론은 전제의 진실성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경험적으로 확인해야 할 문제이고 연역 추론의 관심사항은 아닙니다. 여기서 비가 온다고 하여 돼지가 나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것과 돼지가 나는 것은 아무런 인과관계, 관련성이 없습니다. 비가 오면 비행기가 난다. 비가 온다. 그러므로 비행기가 난다. 이 역시 연역 추론의 관점에서는 타당한 논증입니다. 그리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비가 오는 날에도 대부분 비행기는 납니다. 하지만 비가 왔다고 하여 비행기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거나 말거나 스케줄이 있으면 비행기는 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연역 추론은 참이지만 현실적으로 아무 관련성 없는 논증을 전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인과관계를 비롯해서 현실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관한 상식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뒤에 살펴보겠지만 지식을 확보하는 것은 귀추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연역 추론을 AI에 도입한다면 필요한 지식들을 미리 입력하고 논리적으로 그 지식들을 엮어가는 작업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계에 관한 모든 지식을 입력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도 하거니와 이 경우에도 새로운 정보를 맞닥뜨렸을 때 기존의 지식 중 무엇과 연결해야 하는지 감을 못 잡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자연의 패턴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것을 지닌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로서 자연스럽게 세상의 모든 인과관계를 특히 귀추에 근거하여 획득한다. 그 다음에 귀납 추론은 현실 세계에서 경험적으로 관찰하고 그 내용을 일반화하여 지식을 쌓아갑니다. 연역 추론과 달리 귀납 추론은 세계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의 지저분함에 연역 추론은 두 손을 들지만 원래 경험에서 시작하는 귀납은 그럭저럭 세상에 적응해 나갑니다. 특히 귀납은 상관관계를 주로 찾고자 하며 그 상관관계의 빈도수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상관관계에 기반하기에 확정적인 지식이 될 수 없으며 빈도수에 기반하기에
블랙스완으로 상징되는 통계적 예외 현상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룰이 거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최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계의 연결성이 강화되었고 또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면서 블랙스완이 자주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흔히 정규분포 곡선상에 꼬리가 두껍다 혹은 둥근 꼬리라고 표현하는데 통계적 예외 현상이 자주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에 집중하는 사고는 평상시에는 잘 들어맞는 듯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의 믿음을 배신하고 엄청난 손실을 일으키게 됩니다. 에릭 라르소는 머신러닝을 경험에서 얻은 귀납 혹은 자동화된 귀납이라고 표현하며 그 중에서도 비지도 학습은 인간이 부여하는 라벨이 없기 때문에 더욱 심한 귀납이라는 말도 합니다. 머신러닝은 귀납의 일종이며 따라서 귀납의 한계가 있다면 머신러닝에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이 귀납만으로는 상관관계는 다룰 수가 있지만 인과관계는 다루지를 못합니다. 확률적으로 그럴듯함에 베팅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인과적 이해에 기반하지 않고 통계적 예외 현상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잘 변하지 않는 세계에서 높은 확률값을 갖는다는 것은 인과에 가까운 역할을 한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실용적으로 용인이 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성질이 있고 급격하게 변화하여 예상치 못한 어떤 변곡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때때로 귀납만으로는 처리가 안 되는 순간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연역과 귀납에 의거하여 데이터 학습을 하는 방식으로는 제대로 된 세계 지식을 확보할 수 없고 또한 제대로 된 추론을 전개할 수가 없습니다. AI에게 진짜 필요한 추론은 한 체계 내에서 규칙, 논리, 확률, 패턴을 적용하는 추론이 아니라 그 체계를 벗어나서 바깥으로 나가는 방식, 즉 직관력을 통해 세계로 뻗어나가는 추론이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인과를 포착하는 추론입니다. 그것이 다음에 살펴볼 귀추입니다. 귀추는 현실 세계에 대한 관찰을 한 후에 마치 탐정처럼 최선의 설명으로서의 추론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추론의 방향은 항상 현실 세계의 원인을 향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귀납은 사실들을 모아서 일반화로 나아가지만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창출하지 못하죠. 귀추는 사실을 단서 삼아 원인, 즉 진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이때 귀추는 무관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연결해서 빠르게 관련성을 파악합니다. 비가 오면 땅이 젖는다는 지식을 갖고 있다 해보죠. 그런데 땅이 젖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관찰 사례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지식에 단번에 연결함으로써 비가 왔었구나 라는 최선의 설명을 도출하는 추론을 하게 됩니다.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귀추는 형식적으로 불완전한 추론이지만 대신에 창의적이고 직관적이며 지식을 확장할 수 있는 추론입니다. 경험에서 지식을 얻는다고 하여 마냥 가볍지는 않은 것이 귀추는 항상 인과관계, 관련성 문제를 염두에 두는 추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귀추를 현대적으로 재정립한 찰스 퍼스는 귀추의 기원을 놀라움에서 찾은 바 있습니다. 인간이 생존을 도모하는 과정에서는 학습이 필요했고 그 학습은 자연환경에서 맞닥뜨리는 놀라움을 지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놀라움을 귀납은 예외적인 현상으로 처리를 합니다. 빈도수가 높지 않은 사건은 꼬리 부분으로 처리하면서 등한시하는 것이죠. 그러나 귀추는 예외적인 현상을 포괄하는 가설을 새롭게 설정하고자 합니다. 즉 귀추는 항상 새로운 정보를 포괄하는 새로운 설명을 도출하며 유연하게 작동합니다. 이것은 인위적인 인간의 추론 방식이 아니라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타고난 추론 방식입니다. 한마디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탄생한 인간의 생존 도구이며 환경 변화, 놀라움, 가설 설정, 학습, 적응, 생존 이 모든 순환의 고리에서 귀추의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모든 지식은 귀추를 통해서 발전합니다. 물론 지식 확장이 되지 않는 연역에 비해서 귀납은 지식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귀납을 통해 경험적 지식을 쌓고자 할 때 해석되지 않은 순수한 경험만을 받아들이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경험을 특정한 맥락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틀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즉 안에서 밖으로 향하는 추론이 더 원초적으로 더 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원되는 것은 사전 지식이며 사전 지식의 맥락 위에 새로운 정보가 끼워지거나 혹은 사전 지식과 새로운 정보가 새로운 맥락을 형성함으로써 새로운 지식, 창의적인 지식을 생성하기도 합니다. 귀추의 작업 위에서 경험적 자료를 확인하기 때문에 귀납의 시작점 자체가 귀추인 것입니다.
것이며 따라서 지식의 확장은 귀추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귀추 또한 지식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사전 지식이 없다면 귀추가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으며 귀추가 없으면 지식들은 제대로 맥락을 형성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세계 지식과 귀추는 하나로 움직입니다. 우리는 귀추를 통해 지식과 스킬들을 관련성 있는 하나의 구조물로 쌓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쌓여져 있는 지식의 구조물들이 들어오는 정보들의 하나의 틀로서 작용하게 된다. 그러던 어느 날 쌓여져 있는 구조물들의 전혀 다른 지식을 연결하여 새로운 맥락을 형성하는 순간 창의적인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귀추를 활용하는 AI는 아직 개념적인 이해에 도달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현실 세계에는 여러 원인들이 존재하며 가설 또한 수도 없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일찍이 찰스 퍼스는 귀추를 적어도 1조 개의 가설 중에서 옳은 것으로 보이는 가설을 선택하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적절한 원인, 적절한 가설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리고 인간은 이 일을 그럭저럭 잘 해내고 있다. 순식간에 관련성 있는 가설을 고르는 것을 AI에게 어떻게 구현할 수 있을지 아직은 명확한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단지 자연에는 인과적 무늬가 존재하고 인간에게도 그러한 자연의 무늬가 새겨져 있으며 그 무늬에 근거하여 적절한 가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차기의 AI 모델은 현실 세계에서의 행동 모델을 구현하고 또한 베이지 추론 방식을 통해서 귀추를 조금이라도 구현하는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데아 펄 같은 학자들은 베이지 추론의 본질은 확률이며 연산의 단계에 머문다고 봅니다.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서는 다른 종류의 사고방식, 다른 종류의 추론이 필요한 듯합니다. 결론적으로 에릭 라르소는 연역, 귀납, 귀추의 추론은 서로 스타일이 다르며 전환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만약에 AGI가 귀추를 통해서만 달성할 수 있다면 연역과 귀납만으로는 그곳에 다다를 수가 없는 것이겠죠. 연역과 귀납의 하이브리드를 구현해도 귀추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는 거대 언어 모델 LLM의 인과 그래프와 귀추 추론을 접목시키는 방식들이 연구가 되고 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인과 추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